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던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학원입니다. 시크릿의 실제 주인공이자 전설적인 자기계발의 그룹 밥 프록터는 학원을 매일 반복해서 읽고 말해야 잠재의식이 변화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밥 프록터의 위대한 학원과 함께 실제로 젊은 시절 밥 프록터의 인생을 바꿔준 단어와 문장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행동. 성공 철학의 전설적인 인물인 얼 나이팅게일이 녹음한 메시지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악마의 우화였는데요. 꽤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우화에서 악마는 자기 물건을 판매해요. 악마가 내놓은 상품은 질투의 검, 두려움의 단검, 증오의 올가미로 각각 나름대로 상당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자주색 받침대에 올려둔 다 낡고 해진 쇠기였어요. 이 물건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악마가 가장 아끼는 자산으로 이것만 있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좌절의 쇠기입니다. 그렇다면 악마가 낡고 오래된 좌절의 쇠기를 팔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좌절은 인간을 나약하게 하고 사기를 꺾어 행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증오나 두려움, 질투에 빠지면 미성숙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도망칩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은 하죠. 반면에 좌절은 이 모든 것보다 사람을 더욱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주저앉고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좌절이 자기 연민의 형태를 띠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결심을 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 좌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좌절을 해결할 답은 똑똑한 행동입니다. 좌절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당신이 좌절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악마는 이 세계 없이는 생존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저 편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맞닥뜨리는 장기적인 위험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행동은 망가진 것을 복원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줍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행동이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든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의심이든 행동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원형은 생각입니다. 차분하게 사색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하세요. 조용한 사색에서 훨씬 효과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야말로 지성의 진정한 척도입니다. 승리자들은 완전히 깨어서 살아 숨쉽니다. 우리는 이들이 매일같이 무엇인가 실현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꿈을 꾸되 실천합니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들은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깨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종직입니다.
삶이 주는 보상을 받고 싶으면 승리자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은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달력을 넘기면서 새로운 날이나 달로 넘어가듯이 머릿속에서 삶을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들은 당신을 돕고 싶어 합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당신에게 손짓합니다. 승리자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숨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집에 살며 호화로운 휴가를 떠납니다. 행복한 가족과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들은 역동적이면서 창의적이고 위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느라 항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승리자는 패배자의 비판에 정신을 팔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자기 꿈을 실현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돕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항상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이기거나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제대로 해야 합니다. 승리는 습관입니다. 안타깝지만 패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이 확실할 때는 목표를 수정하지 말고 행동 단계를 조정하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묻지 말고 행동하세요. 행동이 당신을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야망. 당신은 타고났습니다. 스스로 타고난 목표 성취자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없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정말로 당신이 타고난 목표 성취자니까요. 사람은 폐로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커다란 만족과 자부심, 기쁨을 느낍니다. 첫 번째 목표는 먹을거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배불리 먹은 아이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를 돌보는 초보 엄마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과 기쁨을 본 적은요? 기기나 말하기, 걷기 같은 다른 초창기 목표는 어떨까요? 처음 단어를 말하거나 걸음을 내디뎠을 때 느낀 만족감은 곧 사라지고 불만이 시작됩니다. 단어를 조합하고 싶고 걸음을 이어가고 싶어지죠. 이런 욕구는 목표가 됩니다.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더 큰 만족과 자부심, 기쁨을 느끼지만 불만도 따라옵니다. 더 훌륭한 목표를 더 많이 달성하고 싶어지죠. 인간은 자연스럽게 삶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풍성한 경험을 원하죠. 또한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것은 뭐든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추구하고 달성하게 만들었던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킨다면 그렇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의 중요성과 목표 자체를 상실해버린 건데요. 하지만 절대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행복하되 만족은 금물입니다. 불만족은 창의적인 상태입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동굴을 나가서 아파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바퀴와 팩스, 보일러를 발명하게 되죠. 불만족은 당신에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생활 방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삶의 건전한 불만족을 부여하세요. 새로운 목표, 크고 흥미진진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 다음 아기였을 때 알고 발휘했던 열정으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다 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건 죽음입니다. 대단한 결과를 얻으려면 큰 야망이 필요합니다. 큰 뜻을 품으세요. 의연하게 행동하세요. 가끔 혼자 남고 실패하더라도 견딜 각오가 필요합니다. 계속 정진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방향.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보통 이상의 지능이 필요하다고 믿었는데요. 지능이 뛰어나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 성공하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100%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지적 능력과 관계없이 성공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특성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내면의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믿죠. 이들에게는 사람을 다루는 힘과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향 감각이 뛰어납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결국 그곳에 도착할 것도 압니다. 이들은 내적인 자신감을 개발했고 행동으로 터놓고 드러내며 타인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신경 씁니다. 지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체로 충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당신이 평범한 학생이라고 해도 이 두 가지 자질이 있다면 비즈니스 세계로 진입해서 어떤 일을 하든 남다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바로 목표와 끈기입니다. 삶이 지겹다면 매일 아침 뭔가 하려는 욕망을 불태우며 일어나지 않는다면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삶을 끌어당기고 동기는 삶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끈기를 갖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 어떤 이는 실패했다는 증거가 보이더라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정의합니다. 최근 친구의 사업장에 도둑이 들어서 모든 재고를 쓸어갔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보험사에서 재고를 보상하지 않아서 친구에게는 빈 창고만 남았죠. 지역신문에서는 친구가 빠진 딜레마를 자세히 다루면서 사실상 친구가 사업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시작했으니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갑작스러운 사건이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그의 신념은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나아가거나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당신을 가로막는 증거가 존재하나요? 증거 앞에 무릎을 꿇고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박한 가능성에 직면하고도 단 하나의 증거, 즉 신념에 힘입어 성공한 사람의 수는 쉽게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결국 해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는 신념의 폭발적인 힘에는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쓰러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탄력을 받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파트너는 실패를 암시하는 증거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장애물을 한 번에 하나씩 넘고 전진하겠다고 결심하면 당신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한 신념이 있으면 승리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신념도 강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할 수도, 삶을 책임지고 내면의 힘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위대한 대의와 높은 이상을 품고 노력해서 경이로운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무너져 버렸을 장애물과 상황을 몇 번이고도 맞닥뜨립니다. 이들도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재산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적 문제와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대하게 한 건 그들의 믿음 혹은 신념이었습니다. 이들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무것도 신념을 건드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신이 이 사람들을 골라낸 다음 다가가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손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신의 손길과 축복 그리고 신념이라는 도구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해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나 신념을 개발하면 됩니다. 이들의 신념은 눈멀지도 않았고 처음 부딪히자마자 순도 높은 수정처럼 쉽게 깨지지도 않습니다.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단단한 토대가 신념을 떠받칩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람들로 평가받으며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상상하는 건 뭐든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활기가 넘치고 창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은 증거를 넘어서는 마음속 지식입니다. 인간은 신념으로 빚어지고 믿는 대로 존재합니다. 신념은 감각이 말해주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보이는 것과 상반되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뛰어넘지만 거스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관해 무엇을 믿으시나요? 만약 보통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스스로 정상보다 5kg은 더 쪘다고 생각하거나 학교에 남아 계속 공부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나 부모님이 하는 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한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개념을 그대로 믿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죠. 모든 믿음에는 타당하고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쩌면 모두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으면서도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형편없는 성과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이를 사용했죠. 부정적인 믿음은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낭비에 불과합니다.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믿음과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 자신에 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틀림없이 그 생각들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스스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결과에 그 믿음이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지금 삶의 방향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세요. 훌륭한 책이나 오디오 프로그램을 구해서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진실을 접하세요.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흥미진진한 모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프로젝트에 쏟은 시간과 노력에 대해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타인에게 무엇을 인지하고 창조하거나 생산하라고 명령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지만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고 창조적 정신으로 자신감을 키우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능력은 자신감과 비례합니다. 편협함과 비열함, 비관을 거부하세요. 태도. 당신간에게는 주변 환경을 우리에게 맞출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환경과 주변 상황도 바뀌면서 달라진 부분을 반영합니다. 태도는 곧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세계는 태도와 기대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주어진 조건보다는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보다는 그 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이 생기면 흔히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공격성은 불만을 표현하는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지만 이런 반응 자체가 또 다른 불만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공격하는 대상이 타인일 때는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상대가 그 반응에 응수하기 때문인데요. 과거 심리학자들은 불만이 자동으로 공격성과 이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이론이 모든 사람과 모든 문화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공격성이 학습된 반응이라면 이를 없애고 조절 가능한 반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단순한 말을 되풀이해 보세요. 별거 아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주하면 많은 문제가 사라질 뿐더러 문제와 함께 오는 불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에 이 원칙을 시험해 보세요. 그냥 말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다. 다시 크게 말해보세요. 별거 아니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도 뺏을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 마지막 포로, 즉 주어진 환경 안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회.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상태의 원인으로 상황을 탓한다. 나는 상황을 믿지 않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찾아 나서고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낸다. 오늘부터 시작해 앞으로 30일간 당신의 환경을 통제해보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꼭 성취해야 하는 것들을 환경이 방해하게 내버려 두기 때문인데요. 이거 혹은 저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이 들 때는 이 사실을 떠올리세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건 모두 환경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환경이 당신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1950년대에는 서류 가방에 고성능 컴퓨터를 넣기 힘든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날 당신은 서류 가방에 컴퓨터를 넣고 다닙니다. 위대한 성취자가 꿈을 실현하는 건 환경이 자신을 방해하는 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결심하면 우주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합니다. 인간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이 인간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며 인간은 물질보다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이아몬드 밭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소한 기회가 위대한 기업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삶이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위기를 한자로 적으면 두 글자입니다. 위는 위험을 뜻하고 기는 기회를 뜻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위험과 함께 기회도 온다는 의미입니다. 위기는 지혜를 키울 기회로 작용합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 매번 기회를 발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정신적 무대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생기고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지혜와 정신력을 동원해 기회를 찾아냅니다. 위대한 리더들 다수는 이런 특성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키웠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울퉁불퉁한 석탄입니다. 압력과 열을 이겨내야만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날 수 있죠. 위기는 두 글자입니다. 하나는 위험을, 다른 하나는 기회를 의미하죠. 위험을 인지하고 기회를 인식하세요. 훌륭한 조언입니다. 위기를 피하지 마세요. 더 강해지실 거예요. 기회는 불운이나 일시적인 패배의 형태로 변장하고 찾아올 때가 많다고 합니다. 생에서 흘린 피가 진홍색 광채를 발하게 하는 건 용기와 용기, 그리고 용기입니다. 용감하게 살고 역경에 담대하게 맞서세요. 기회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문을 만드세요.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비유하자면 뇌에 설치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똑같이 무한한 힘이 흘러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보유한 가장 귀한 능력을 개발하는 법을 배우면 모든 것이 어떻게, 왜 가능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바꿔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무척 설레는 일이죠. 돈이 삶의 어떤 분야에 영향을 줄까요? 그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수입을 대폭 늘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든 사람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좀 더 쉽고 즐겁게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면 삶의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례는 당신의 삶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수백 가지 일 중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까지는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패러다임 가운데 가능성을 가로막는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골라서 자유를 상징하는 아이디어로 대체하세요.
이 새로운 생각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삶의 기반에 이런 생각이 이미 자리 잡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스스로 깨닫기도 전에 삶은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상상력. 경이로운 정신과 꿈을 덮고 있는 뚜껑을 여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갈망의 대상과 당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모든 목표 성취자가 하는 일을 따라하고 적절하게 응용하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선구자이며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목표는 감정에 불을 붙일 만큼 크고 흥미진진해야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 결정할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오직 당신만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죠. 목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필요에는 영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에만 존재하죠. 목표가 논리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터무니없이 비논리적일 때 훨씬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험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목표에 도달하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몰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상상력은 연습으로 발달하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어린아이보다 어른의 상상력이 더 강력합니다. 큰 성공은 항상 큰 기대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방법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렸다고 해서 목표를 거부하지 마세요. 지금 그 목표를 실현할 자원과 인력, 전문성을 다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환상적인 꿈을 마다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대단한 목표를 고수해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수립하되 목표가 어떻게 결실을 볼지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냥 지켜보세요. 그림을 창조하고 몰입할 수 있다면 달성할 방법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아이디어가 부담스러운지 아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시점에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달성 방법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확실한 것을 요구하며 머뭇거리는 자가 위대한 일을 해낸 역사는 없습니다. 고귀한 꿈을 꾸면 꿈꾸는 대로 됩니다. 비전은 언젠가 이뤄질 약속이며 이상은 결국 밝혀질 예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은 살아 숨쉬는 창의력 자석입니다. 당신에게는 삶에 무엇을 끌어들일지 통제할 능력이 있죠.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을 삶에 불러들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세요. 역사 속에는 이런 우주의 자연 법칙, 즉 끌어당김 법칙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소수의 정예 집단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 법칙에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인드를 포함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자기 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몸은 움직이고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마인드가 진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이 의식에서 선택한 생각이 진동 상태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아무도 당신에게 하기 싫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줄 수 있는 최고를 기대하면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에겐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성공. 오래전 도로시아 브랜드가 쓴 깨어나 네 삶을 펼쳐라에서 그녀의 철학은 강렬한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라. 이런 개념을 지침으로 삼아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결국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패배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브랜드의 철학을 받아들이세요. 그녀에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패가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인간의 유일한 경쟁자는 자신의 잠재력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건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선택지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필요와 욕망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을 욕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이들은 거의 항상 성공을 이뤄냅니다. 필요는 생존하려면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음식과 숨쉴 공기, 옷, 보금자리, 수면 등이 필요하죠. 생존에 필요하면 값이 얼마든 확보해야 합니다. 배고플 때 음식이 필요하듯 당신에게 성공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면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성공은 찾아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일정한 소득 수준을 달성하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 특정한 생활 방식을 누리는 것, 회사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 사람은 저마다 성공에 관해 마음속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지만 이를 완전히 이뤄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자아상이 잘못됐기 때문인데요. 마음속 그림을 바꿀 수 있냐고요?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를 창조하려면 먼저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눈앞에 목표를 설정했다면 동기부여 기술을 발휘하세요. 설정한 목표를 필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는 추진력으로 전환됩니다. 생존하려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개발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태로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 웅덩이를 발견했다고 해보죠. 거기까지 가려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가야 한다는 결정이 자동으로 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물이 많은 상황에서 신선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면 어떨까요? 힘들다면서 굳이 물 웅덩이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필요와 욕망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번 실패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 한 그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잿빛 황혼 속에 살면서 즐기지도 고통받지도 않은 가련한 영혼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보다는 패배로 얼룩지더라도 과감하게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잠재력. 예전에는 우리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정보가 드물었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지금은 자기계발 서적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오디오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를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접할 수 있죠. 우리의 자동차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학습의 장으로 바뀝니다. 간단한 결정을 내리고 적당히 투자하면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꿈을 현실로 바꿀 방법을 배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확실한 재앙을 맞닥뜨리더라도 인내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정신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을 실패의 핑계로 삼지 마세요. 이런 유용한 정보를 활용해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자원과 발휘될 날을 기다리는 잠재력,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습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세요. 항상 꿈꾸세요.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쏘세요. 과거 인물이나 동시대인을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서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당신이나 세상이 그리 오래 존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각보다 이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위대해질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이를 현실로 만들 능력도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나이나 성별, 인종, 과거의 경험이 아닙니다. 직접 내린 결정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구하세요. 절망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잠재력을 생각하세요.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평생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자아를 창조하세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내면에 존재하는 작은 가능성의 불꽃을 성취의 불길로 키우세요. 행복. 지금부터 당장 매일 활용할 수 있는 열정 회복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직장, 결혼, 그 밖의 모든 것은 처음에 아무리 흥미진진했더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렀을 때 필연적으로 진부해집니다. 살면서 매일 진부함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간단한 배우의 기술입니다. 그 역할대로 살거나 역할을 연기하면 됩니다. 미래가 없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도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 미래가 위대할지 보잘것 없을지는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찮은 역할은 없습니다. 하찮은 배우만 존재할 뿐이죠. 그 안에 당신이 있는 큰 그림을 보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전체 상황과 연계해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당신의 한계를 정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하세요. 그 사람은 바로 고객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때에는 자세가 흐트러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전한 태도를 몸에 익히고 기민함과 활력, 열정을 유지하셔야 해요. 삶에 대한 열정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삶은 당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위대한 일은 열정 없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일터가 즐거우면 일이 한층 완벽해집니다. 감사.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이 삶을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길, 중요한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내가 목표나 목적을 무척 중요시하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하지만 멋진 수많은 사건을 의식적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즐길 수 있고 즐겨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소녀가 쓴 내가 사랑하는 11가지라는 글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 소녀는 매일 접하는 사소한 사건을 즐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록을 여러분과 공유해 볼게요. 낙엽을 밟을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깨끗한 옷이 주는 느낌, 욕조에서 떨어지는 물, 아이스크림의 차가움, 더운 날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등산하다 뒤를 돌아서 보는 풍경, 입에 넣은 꿀, 파이 굽는 냄새, 침대에 있는 뜨거운 물병, 웃는 아기, 새끼 고양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필자는 이 스코틀랜드 소녀가 마음에 듭니다. 이런 목록은 아주 훌륭한 발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시간을 내서 글을 써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11가지는 무엇인가요? 목록을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지금 하는 즐거운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일상을 즐기세요. 오늘은 밥 프록터의 위대한 학원과 함께했습니다. 책에는 젊은 밥 프록터의 인생을 바꿔준 67가지의 단어와 문장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은 하루 5분, 2페이지를 읽는 것만으로 잠재의식의 부와 성공의 에너지가 각인된다고 해요. 처음에 책이 두꺼워서 읽기에 부담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책을 펼쳐보면 챕터들이 그리 길지 않아서 조금씩 읽기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제시하는 단어 하나에 집중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각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가 존 아사리프, MC 레리킹 등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읽는 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특히 아침에 읽기에 좋은 것 같아요. 목표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의 잠재력을 깨워주며 긍정 마인드로 아침을 시작하는데 정말 좋은 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20대 초반까지는 목표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삶에 대한 열정이 식더라고요. 인생도 재미없어지고요.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이루는 것들이 생기니 성취감이 동기부여가 돼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목표가 잊혀지면 활력을 다시 잃더라고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무뎌진 삶의 열정을 풀어놓고 싶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동기부여를 받고 싶다면 이 책 필수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